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진기한 풍경, 그런 광경이 지금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선거처럼 한 정당이 치르는 선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선거 패배의 핵심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후보 본인, 그 다음에 당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거든요. 먼저 후보, 이재명 후보. 지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 이재명 패전투수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도백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끌어당기기, 이것을 하고 있고, 이재명 패전투수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에 아주 유력한 후보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서울시장에 출마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서울시로 뭐 이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누구냐? 이 선거 패배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에 출마한답니다. 주소도 이전해 놨대요. 자, 그래서 선거 패배의 핵심적인 그 책임자, 이재명 후보 본인, 자기 당대표를 거쳐서 어찌어찌 한다, 지금 그러고 있죠. 어쩌면 경기도지사에 나가는 뭐 조정식, 안민석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입성을 한 다음에 당대표 자리를 거쳐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3수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선 패배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지금 비대위원장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비대위원장. 따지고 보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강성 친문의 핵심이고 입법 독주의 선봉장이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이끌었던 사람. 여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대선 패배를 했고, 그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인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는커녕 지금 맨 앞에 서서 또다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패배의 핵심 책임자 세 사람,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제일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젖잘싸라는 그런 오만함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젖잘싸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잘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자충수를 둔 끝에 오만, 독선, 내로남불 이걸로 일관한 끝에 유권자들이 돌아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와서 뭐 돌아보면요, 여러분 다 이제 그런 점은 뭐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이끈 5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선거가 있었느냐 싶을 정도지요. 하나씩 꼽아볼까요? 먼저 김한길 통합위원장, 김한길. 지금 뭐 차기 총리로 뭐 유력했었다는 김한길. 아니 김한길 DJ 때 사람이고 노무현 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맡고 있는 김병준.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부총리 했던 사람입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아, DJ 사람이지요. DJ가 얼마나 총애를 했던 사람입니까? 박주선 저 국회 부의장. 그래서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다 민주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사실상 그냥 그 평범한 검사로 쭉 지낼 뻔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중앙 정치 무대로 화려하게 입성시킨 그 최초의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원래 민주당 쪽에 뿌리가 있는 이 5사람, 안철수, 윤석열, 김병준, 김한길, 박주선. 참 이런 거 보면요, 어떤 커다란 그 아이러니라고 할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선거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뿌리를 뒀던 핵심 5인이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이끌었고 그 5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혁신의 몸부림이 없고 환골탈태의 모습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0.73%포인트 차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졌다. 그래서 이것이 0.7이라는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독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이 있죠. 박용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라는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사실에 뼈아파해야 한다.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당선인과 인수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공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 회초리, 그 의미를 잘 새기고 변화하느냐가 핵심이다. 핵심해야 할 시점에 차기 정부 준비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아,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울리는 진짜 백이 소신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혁신을 하고 정말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환골탈태를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를 공격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응천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20일 동안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냐? 젖잘싸, 검언 개혁, 검찰과 언론을 개혁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인가 의심스럽다.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주장에 대해서도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나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응천, 박용진 이렇게 편소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쓴소리와 소신 발언을 해왔던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주당 참 이상한 당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